오늘은 뭐냐? 오늘 설명하는 내용은 중요합니다. 평면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우리 저번에 내가 무슨 얘기 했냐면은 내적을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두 가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각도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만들 수 있다? 내적을 이용해서 벡터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그 벡터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 뭘 만들 수 있다? 이런 직선이나 이런 도형, 평면 도형이든 입체 도형이든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럼 내적을 이용해서 각도를 계산한다는 건 뭐 이런 거 있었죠.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있다, B 벡터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지금 내용은 살짝 복습하는 거예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분의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라고 했죠. 그럼 보통 우리가 각도를 구할 때 벡터의 크기는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한다? 분자인 내적만 알 수 있다라면 그로부터 우리는 각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내적의 첫 번째 목적이었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부터 내적을 이용해서 벡터 방정식을 만들고, 그 벡터를 이용해서 도형의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번 봅시다. 우리는 어떤 직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나 고1 땐 이랬죠.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으면 직선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럼 이번에는 기울기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좀 달라요. 뭡니까? 방향 벡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방향 벡터는 뭐냐? 그 직선의 방향을 알려주는 벡터. 썰렁하죠? 뭐라고요? 그 직선의 벡터는 벡터인데 그 직선이 뻗어나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벡터. 됐습니까? 그럼 방향 벡터가 D 벡터이고, 그 다음에 A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됐죠? 보자, 그림 그릴게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다들 필기하고 있으시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 A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은 요 빨간색, 얘를 뭐 D 벡터라 할게, D 벡터. 그럼 지금 A점을 지나면서 요 빨간색 D 벡터와 평행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요 A점의 위치 벡터를 스몰 a 벡터라고 하고, 우리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라는 건 결국은 뭘 구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자취는 뭡니까? 자취는 동점의 x좌표와 그 다음에 y좌표의 직접
법적인 관계를 자취라고 하고, 그럼 자취의 방정식은 그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어떤 직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직선을 임의로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을 P라고 합시다. 그 다음 이 점의 위치 벡터를 X 벡터라고 할게요. 다시 한번 그림이 좀 작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두세요. 똑같이 그릴 거니까. 봅시다.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고요. 어떤 직선의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 벡터 D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직선의 방향을 알려주니까 방향 벡터라고 한다. 그럼 이 직선과 평행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 있겠죠. 걔를 A라고 하고 그 A점의 위치 벡터를 스몰 a 벡터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이 직선 위를 임의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점이 하나 있을 때 그 점을 P라고 하고요. 그 점의 위치 벡터는 X 벡터라고 합시다. 가능하시겠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AP 벡터를 만든다라면 AP 벡터는 원점이 되겠죠? 누구와 평행합니까? D 벡터와 평행하죠. 가능하시겠죠? 그럼 AP 벡터는 종점 쪽에 있는 벡터에다가 시점 쪽에 있는 벡터를 빼는 거니까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X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벡터가 이렇게 되겠죠. 얘와 그 다음에 D 벡터는 평행하다. 얘들아, 우리 두 벡터가 평행하면 뭐가 떠오르냐? 두 벡터가 평행하대. 뭐가 떠올라? 아니면 복습 좀 하자. 벡터가 평행할 때 우린 벡터의 평행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지, 얘들아? 평행에 대해서? 우리 얘들아, 어떤 벡터가 평행하다, 평행하지 않다 이럴 때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뭐 만나지 않는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딴 소리 하면은. 성민아, 두 벡터가 평행하대. 그럼 어떨 때 우린 평행하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냐?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건 방향이 같거나 정반대일 때 우리는 벡터를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벡터에다가 양수를 곱하면 벡터가 방향이 그대로. 우리 이런 것도 배웠잖아. 보자. MA 벡터가 있다라고 합시다. 벡터의 실수배 때 배웠죠? 우리 뭐 합니까? 첫 번째, 만약에 M이 양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벡터와 방향이 같겠죠. 뭐 된다? 방향이 같다. 얘는 뭐다? A 벡터와 같은 방향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 M이 음수가 되면은, 얘가 음수가 되면은 A 벡터와 반대 방향이 되겠죠. 참고로 M이 만약에 0이면 0벡터가 된다라고 배웠었죠. 맞죠? 어찌됐건 우리는 벡터가 평행하면 방향이 같거나 정반대란 뜻이 되고, 방향이 같으려면은 양수를 곱하면 되고, 방향이 정반대가 되려면 음수를 곱하면 되니까 결국은 양수나 음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두 벡터가 평행하다. 뭐가 떠올라? 실수배가 떠올라요. 실수배. 맞죠? 그래서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D 벡터의 실수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벡터를 이항시키면 뭐 되는 거예요? 얘가 X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T배의 D 벡터가 되면서 벡터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똑같이 필기하세요. 성민이 실수배라고 했었네? 좋습니다. 요 밑에다가 이어서 필기하세요, 여러분들. 보자. X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T배의 B 벡터.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한쪽은 t가 있고 어떤 벡터는 t가 있죠. D 벡터는 여기엔 t가 없죠. 우리 약간 비교하자라면은 만약에 y는 2-3x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x쪽에 붙어있는 이런 숫자가 x의 개수이면서 우린 얘를 뭐라고 합니까? 기울기라고 하죠. 여기엔 x가 전혀 없네. 얘는 지나는 점 y 절편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의 x와 여기서의 t는 매우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에 벡터가 두 개나 있는데 T쪽에 붙어있는 벡터는 D벡터고 이 D벡터가 뭐 된다? 아까 우리 직선의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 벡터였죠. 그 다음 여기서의 이 A는 뭘 의미했습니까? 이 직선이 지나는 점에 A가 뭐예요? 위치 벡터였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y는 2x 플러스 5가 있어요. x랑 같이 있는 숫자를 뭐라고 합니까? 기울기. 얘를 뭐라고 합니까? y절편. 그럼 t쪽에 붙은 게 방향 벡터. 얘는 위치 벡터. 그러니까 얘를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A 벡터를 위치 벡터로 하는 A점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뭐예요? 그 직선이 뻗어나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벡터죠. 방향 벡터가 D 벡터인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다.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또 문제로 가서, 문제 아니죠? 일로 와서, 우리 D벡터의 성분을 L, M이라고 할게요. D벡터의 성분을. 그 다음 A점은 지나는 점이니까 얘는 x1, y1이라고 하고요. 점 P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임의의 점이니까 x, y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녀석을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녀석을 우리가 성분 표시를 한번 할게요. 그럼 성분 표시는 x벡터를 성분 표시하면 x벡터 뭡니까? 이 점이 x, y니까 얘가 x, y. 이거는 a벡터를 성분 표시하시면 a벡터는 x1, y1이니까 x1, y1. 그 다음 플러스 t배에 아까 제가 뭐 실수한 거예요? d벡터. D벡터를 L과 M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 L과 M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죠?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X성분과 X성분끼리 곱한 거의 합. 그럼 정리하면 뭐 됩니까? X는 X1
플러스 TL. 또 y 성분은 y 성분과 y 성분의 곱의 합. 그러면은 y는 y1 플러스 tm. 그럼 아직은 뭐 되고 있어요? xy의 간접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린 얘를 t를 매개로 x가 어쩌고 t, y가 어쩌고 t, t를 매개로 하는 간접적 관계인 매개 변수 방정식이 됩니다. 됐죠? 이제 얘 뭐 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자취라는 건 직접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뭐 합니까? 매개 변수 t를 소거를 시켜야 되겠죠. 그럼 소거를 시키는 방법이 요 녀석을 t는 하고 정리하면 x-x1 나누기 l. 또 요 녀석을 t는 하고 정리하면 y-y1은 여기가 m. 둘 다 t, 둘은 어떻다? 같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x, y의 직접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우리 얘를 뭐라고 합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맞죠?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0 되는 x값, 분자가 0 되는 y값이 x1, y1이니까 x1, y1 점을 지나면서 분모가 L과 M, 분모가 L과 M인데 분모가 의미하는 게 방향 벡터의 성분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 점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D 벡터인데 그 성분이 L, M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분자가 0 되는 x값과 y값이 그 직선이 지나는 점. 분모 L과 M이 방향 벡터의 성분. 그럼 얘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얘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분의 x-1은 3분의 y 플러스 2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고. 그럼 이 직선이 무슨 직선이야? 라고 묻는다라면은 지나는 점을 A점이라고 한다면요. 분자가 0 되는 X값, 분자가 0 되는 Y값 1, 마이너스 2점을 통과하면서 이 직선의 방향 벡터의 성분이 분모 2, 3 방향 벡터의 성분이 2, 3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야, 그 어떤 직선이 마이너스 2, 3을 지나. 그 다음에 방향 벡터의 성분이 1, 2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방향 벡터의 성분이 분모로 오고요. x, x 좌표고요. 방향 벡터의 성분이 분모로 오고요.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에 y 좌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 연습했으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뭘 알아왔습니까?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향 벡터와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두 번째는 직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선 벡터와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어도 직선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법선 벡터는 뭐예요? 우리 직선과 직교하는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법선 벡터는 보통
H 벡터라고 쓰고요. 그 다음 지나는 한 점은요 A점이라고 하고 x1, y1 그림 그릴게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어떤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얘를 우리는 H 벡터라고 할게요.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 점 여기에 A가 있다라고 하고 됐죠? 이 점을 지나면서 저 빨간색에 직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려고 합시다. 그럼 일단 여긴 당연히 뭐 원점일 테고요. 이 지나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위치 벡터를 A 벡터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이 초록색 직선을 완성하고 싶은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임의의 한 점 P라고 했을 때 이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직접적인 관계를 구하는 걸 자취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법선 벡터와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저는 지금 뭐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복습할게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가 됩니까? 결국은 자취가 되겠죠. 자취. 그럼 자취는 뭡니까? 동점에 X 좌표와 또 필기하세요. 그 다음에 Y 좌표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겠죠. 어이구. 우리 이런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럼 봅시다. 이제 이 문제에서 이 그림을 가만히 쳐다봤을 때 일단은 점 P의 위치 벡터는 편의상 그냥 X 벡터라고 할게요. 그럼 그림을 가만히 봤더니 AP 벡터와 그 다음에 H 벡터가 직교하고 있죠. 얘들아, 우리 두 벡터가 직교한데 뭐가 떠오르냐? 뭐가 떠올라야 돼? 두 벡터가 직교한데 뭐가 떠올라? 아무것도 안 떠오르나? 이게 제일 중요한데? 두 벡터가 직교한데 뭐가 떠오르냐? 관심 없어요? 님들아?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AP 벡터와 H 벡터를 내적하면 그게 0이 됩니다. 내적하면 0. 두 벡터가 직교한다. 내적하면 0. 그러면 AP 벡터를 X 벡터와 A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AP 벡터라는 건 얘를 표현하는 거죠. 그럼 종점 쪽에 있는 벡터와 시점 쪽에 있는 벡터를 뺄게요. 얘가 뭐라고? AP 벡터. 얘와 누구를 내적한다? H 벡터. 이렇게. 그게 얼마다? 0이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화살표가 있으니까 벡터, 등호가 있으니까 방정식. 그래서 얘를 우리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있는 녀석이 0벡터가 된 X벡터의 값이 A벡터니까 A벡터를 위치 벡터로 하는 A점을 지나면서 법선 벡터가 H 벡터인 직선의 벡터 방정식.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벡터 방정식을 만들었고, 두 번째, 얘를 뭐합니까? 이 벡터 방정식을 지금부터 성분 표시를 합시다. 그럼 법선 벡터는 A, B라고 할게요. 점 P는요, 임의의 점이니까 XY라고 하고요. 점 A는요, 특정한 점이니까 X1, Y1.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X벡터를 성분 표시하시면 쟤는 X, Y 마이너스 여기서의 A벡터는 요게 A벡터니까 성분 표시하시면 X1, Y1 그 다음에 중괄호 여기다가 내적에 여긴 H벡터니까 성분 표시하시면 A, B 이거 뭐 된다? 0.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X성분은 X성분끼리 빼고 이렇게 되겠죠? 콤마 Y성분은 Y성분끼리 빼고 그 다음에 내적에 A, B는 0이다. 그럼 우리 뭐라고 했어요? 성분끼리 내적할 때는 내적이라는 게 X성분의 곱, Y성분의 곱의 합.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X성분을 곱하고 그 다음에 Y성분을 곱하고 더한다. 그럼 X성분끼리 곱했더니 뭐 됩니까? A, X-X1 Y성분끼리 곱하니까 B배의 Y-Y1 그거에 뭐 된다? 합. 그럼 얘 뭐 된? 얘가 0이다. 얘는 뭐가 됩니까? 드디어 한 번에 가만히 쳐다봤더니 XY의 직접적인 관계식이죠. 아까처럼 뭐 매개 변수 T가 없죠. 얘는 곧바로 뭐가 됩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X의 개수가 법선 벡터의 X성분 Y의 개수가 법선 벡터의 Y성분 그러니까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다시 한번 얘가 0 되는 X값이 X1 얘가 0 되는 Y값이 Y1 그럼 뭐 되는 거예요? X1, Y1 점을 지나면서 법선 벡터가 있는데 법선 벡터 H벡터인데 그 성분이 A, B인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X랑 Y의 개수는 뭐라고요? 법선 벡터의 성분이라고요. 그 다음 또 뭐예요? 00 되는 XY 값이 지나는 점의 좌표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해 볼게요. 만약에 4의 예제 봅시다. 예를 들어서 4의 X-1 마이너스 3의 Y 플러스 2 플러스 3은 0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하자고. 그럼 이런 식에선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뭘 의미합니까? 이 직선과 직교하는 법선 벡터를 의미하죠. 그럼 법선 벡터의 성분이 4, 마이너스 3. 그럼 또 여기서 얘가 0 되는 X값 1. 그 다음에 얘가 뭐 되는? 얘가 0 되는 Y값 마이너스 2. 그 뭐 되는 거예요? 얘는 1, 마이너스 2점을 지나는 거죠. 는영이랑 이렇게. 뭐라고요? 아,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법선 벡터의 성분이 되고 얘가 0 되는 X값, 얘가 0 되는 Y값이 지나는 점의 좌표가 된다.
다시 한번 하나만 더 연습합시다. 문제에서 야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은 마이너스 2,5점을 통과해. 그 다음에 그 직선에 직교하는 법선 벡터는 3,4야 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서 법선 벡터의 성분이 xy의 개수가 되니까 뭐 되는 거예요? 3의 x-x 좌표에 법선 벡터의 y 성분의 y- 지나는 점의 y 좌표는 0. 뭐 전개한다라면 3x 플러스 4y 6에다가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4는 0 되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혼자서 한 두세 번은 써봐야 돼. 종이에다 혼자서 쭉쭉 써봐야 돼. 그래야 좀 감이 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아까 수업 초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내적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각을 계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L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번엔요 M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고요. 직선 L의 방향 벡터를 D1 벡터라고 하고요. 직선 M의 방향 벡터를 D2 벡터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어차피 두 직선 L과 M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냥 이 직선의 각의 크기는 당연히 두 방향 벡터 D1 벡터와 D2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어떻다? 같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 뭐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D1 벡터의 크기 곱하기 D2 벡터의 크기분의 D1 벡터와 D2 벡터의 내적이 되겠죠. 뭐라고 다시 한번? 별 얘기 없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다. 그냥 이 말만 기억하세요. 이 말만.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D1 벡터의 성분을 A1, A2라고 하고 방향 벡터인 D2 벡터의 성분을 B1, B2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이 녀석을 성분으로 표시하면 D1 벡터의 크기는 원점에서 종점까지의 거리니까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 D2 벡터의 크기는 원점에서 종점까지의 거리니까 루트의 B1 제곱 플러스 B2 제곱 이것 분의 내적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적이란 건 X성분의 곱 그러니까 A1, B1 그 다음 또 Y성분의 곱 A2, B2 두 개 뭐한다? 더한다. X성분의 곱, Y성분의 곱의 합 그게 내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양이 좀 많네요. 4번은 뭐냐? 4번은 평면 벡터를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이번에는 평면 도형 중에 하나인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대요.
그럼 우리 원이라는 건 다시 또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요? 결국은 뭘 만들란 얘기예요?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란 얘기죠. 이번엔 말로만 할게요. 자취가 뭡니까? 움직이는 동점의 x좌표와 y좌표의 직접적인 관계식. 이걸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겠죠. 또 보자. 그럼 이제 원이 있다라고 할게요. 됐죠? 그 다음 원의 중심이 있겠죠. 우리가 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뭐 여기쯤에 적당히 원점이 있다라고 합시다. 원점 0,0. 우리가 원점은 중요한 이유가 어떤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바꿔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벡터를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점을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벡터의 성분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을 원점으로 끌고 온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원의 중심을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원의 중심의 벡터를 위치 벡터를 A 벡터라고 합시다. 그 다음 점 P가 막 원위를 움직이고 있죠. 그럼 이 점 P의 위치 벡터는 X 벡터라고 할게요. 가능하시죠? 그럼 우린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냐면은 CP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이게 CP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크기는 얼마다? 크기가 R이다. 왜? 요 길이가 R이잖아. 얘가 반지름의 길이잖아.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CP 벡터라는 건 종점 쪽에 있는 벡터에다가 시점 쪽에 있는 벡터를 빼는 거니까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R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바로 더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내용 복습 한번 할게요. 보자. X 벡터가 있고요. X 벡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내적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내적이라는 건 또 하나 복습.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한다라는 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끼인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하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내적은 자기 자신의 크기 곱하기 자기 자신의 크기분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인데 그 세타가 당연히 0도가 되겠죠. 코사인 0은 얼마예요? 1. 그럼 얘 뭘로 바뀝니까? 얘가 1 되니까 쓸 필요가 없고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X 벡터의 크기 제곱. 누가? X 벡터와 X 벡터의 내적이. 이거 정말 미친 듯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된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내적은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과 같다. 뭐라고 다시 한번 첫 번째 봅시다. 이거 저 필기했었죠? 또 필기하세요. 뭐라고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내적은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과 같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내적은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과 같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이 공식은 또 뭐하냐? 내적을, 좌변이 내적이죠?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벡터의 크기로 바꿀 수 있다. 세 번째는 물론 여긴 벡터의 크기지만 여기 합벡터가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냥 뭐 된다? 여기는 합벡터의
크기를 제곱만 하게 되면 내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내가 얘를 가지고 내적으로 바꾸고 싶어요. 내적으로 바꾸려면 크기의 제곱이니까 양변을 제곱, 얘를 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은 뭘로 바뀝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내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얘가 뭐 된다? R제곱.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합니까? 화살표가 있으니까 벡터, 등호가 있으니까 방정식. 얘를 우리 뭐라고 해요? 원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원의 벡터 방정식.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얘가 0벡터가 되는 x벡터 값이 a벡터, 얘가 0벡터가 되는 x벡터 값이 a벡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a벡터를 위치 벡터로 하는 점 C,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성분 표시할게요. 성분 표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 이 C점의 성분을 x1, y1, 여기 있는 x는 임의의 점이니까 x, y. 그럼 재빠르게 성분 표시하시면은 얘를 성분 표시하면은 x,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a 벡터니까 a 벡터를 성분 표시하면 뭐 됩니까? x1, y1. 요렇게. 그 다음 내적에 여기가 내적. 뭐 됩니까? x, y 빼기 x1, y1 중괄호 그 다음에 r제곱. 그럼 여기서 얘만 먼저 정리하시면 x 성분끼리 빼고 y 성분끼리 빼고 여긴 또 내적에 얘는 또 가만히 봤더니 뭐 됩니까? x 성분끼리 빼고 y 성분끼리 빼고 그 다음 얘가 뭐 된다? r제곱. 또 마지막 내적을 한다라는 건 x 성분의 곱. 그래서 x-x1의 제곱. 이번엔 y 성분과 y 성분의 제곱. 그의 합. 뭐라고요? 내적이라는 거는 x 성분의 곱, y 성분의 곱의 합. 얘가 뭐 된다? 얘가 r제곱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굉장히 친숙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원의 중심 x1, y1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 우리는 뭐 한다? 평면 벡터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오늘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